얼굴도 보기 힘들어. 근데 와서 풀이라도 깎으라 그랬지. 행사 때 피기 싫으니까 그 일꾼으로서 풀도 깎았대잖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는. 네, 관리를 안 하니까. 저 집에 아주 흉가 됐어. 칼래도 팔지도 않고 와서 살으래도 살도 않고 어떻게 되려나 몰라 그 집도. 얼마 전 이 마을의 자랑이었던 건재 고택도 외진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인 외암 이간 선생의 생가인 이곳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그 내부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택에 관한 안내문도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주인 못하게. 외암 이간 선생의 후손이 소유해오다 수십억대 사업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 자연 경관을 살린 정원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 집이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가서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돈 좀 크게 벌려고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뭐 해가지고 망해서 이거 다 빚이 넘어가가지고 이 저기 지금융권 채권자 한 사람이 다. 저기 64억에 넘어갔어. 대지하고 집이고 밑에 대지야.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나 담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문화재들도 언제든 경매나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속상했지. 집이 넘어갔으니까 속상한 거지. 딴 사람이 넘어갔으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집인데 동네 사람이 다 속상하니까. 외지인들은 점점 더 마을로 모여들고 관리는 점점 더 소홀해지는 실정.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외암 민속마을 사람들은 사라져가는 전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안 좋아. 돈이 오고 가니까 인심은 사나워. 옛날이랑 틀려. 계속 살던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새로? 그래야 이 암이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남아. 이 사람들이 자꾸 틀릴 것 같으면은 이게 이 동네의 고유 풍속이 무너져. 풍속들 중에 문화거든. 소중하게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 연고가 없는 개인 소유로 넘어가고 그로 인해 빈집으로 버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엄찬 고택이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의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엄찬 고택. 이곳은 사육신 성산문의 외손자 되는 엄찬이 거주했던 집으로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럭저럭 관리는 되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가옥으로서 제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가옥은 그냥 그 문화재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최근 집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엄찬 고택은 방치돼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4억이 넘는 빚이 설정돼 있어 소유주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또다시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건축들이 지금 사라지는 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없어지고 권리 행사를 하려니 땅값이 별거 아니고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버리고 후손에 연결주는 하나의 과정 중에 나는 잠시 내 자리에서 머물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큰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은 개인 소유 문화재의 경우 모양을 바꾸거나 해외로 반취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을 뿐 국보든 보물이든 언제든 사고 팔 수가 있고 채권 가압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면은 이것저것 팔려나가게 되고 돌볼 능력이 없으면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개인이나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택의 경우 경매 물건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국가에서 일일이 다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소유 문화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만들어진 지 꼭 300년이 된다는 충남 논산의 명제고택. 198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곳에는 명제 윤중 선생의 13대 손인 윤환식 씨가 살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1709년도에 지어졌는데 우리 명제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선생님을 지어주신 집이에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 등으로 이루어진 58칸의 양반가옥.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명제 고택의 아름다움은 예전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윤 씨의 손길 덕분입니다. 그 11년 전에 청춘 때 내려왔지. 40대 초반. 어떻게 내려오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뭐 이제 누군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이제 사명을 갖고 내려온 거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명제 고택을 지키기 위해 내려왔다는 윤 씨. 고택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게 훨씬 많죠. 열이면 8가지는 불편하죠. 우선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고택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기와 한 장, 못 하나도 집주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뭐 하던 광을 바꾼 네.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할 때도 허가 받아야 돼. 그냥 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거 하는? 심사해야 돼.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제출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능하다, 안 된다 그걸 판단해갖고 해주죠. 그러나 고택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관리 비용입니다. 차고자 하나 바르려도 지금 이게 방 3칸 이렇게 바르려면은 한 1,000여만 원 들어야 제대로 바른다고. 가끔 뭐 우리 마루 같은데 기름 먹이고 또 이제 잡초 제거하고 해빙하면서 이제 기왓장 같은 거 내려오고 그리고 일본에 우리가 살으니까 바로바로 수리하고 그러지. 이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죠. 목조 건축물이라 해충 제거약도 자주 뿌려줘야 하고 온수. 이건 전기 보일러. 온돌 바닥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여름에도 난방을 틀어야 합니다. 최근엔 유물을 노리는 도둑들이 많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한 해에 사용하는 관리비만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려지고 사라지는 고택들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 한 10여 채 이상 있었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사람 안 살고 또 이제 안 살으니까 폐허되고 폐허되니까 이제 뭐 무너지고 뭐 그래갖고 이제 집들 없어졌지.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 판매 버는 돈으로 고택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란 버겁기만 합니다. 지난 5월 집안에 내려오는 유물 1만여 점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연구 기탁한 윤 씨. 앞으로 이 집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안 내려오려고 하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했는데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강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뭐 지가 해서 이제 보고 가치가 있으면 오는 거지. 수백 년 동안 고택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대부분 윤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택을 버려둘 수도, 그렇다고 후손들에게 무작정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